대한민국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살인마로 알려진 우범곤입니다. 1982년 4월 26일 우범곤의 연쇄살인이 진행됩니다. 1982년 4월 26일 오후 밤 9시 40분 자신의 앞을 마침 지나 걷고 있던 남성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오후 9시 45분 우체국으로 들어가 여성 교환원 2명과 숙직 중이던 집배원 1명을 살해합니다. 오후 10시 10분여간 총기를 마구 난사하고 마을 주민 6명을 살해합니다. 오후 10시 10분 시장으로 달려가 주민 7명을 살해합니다. 오후 10시 50분 상갓집에 난입하여 문상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갑자기 총을 난사하여 12명을 살해합니다. 다음날 4월 27일 새벽 5시 35분 수류탄 2발을 한꺼번에 터뜨려 민가에 있는 가족 3명과 본인 1명을 포함해 살해 및 자살합니다. 우범곤의 당시 직업은 경찰관이었으며 계급은 순경이었습니다. 경찰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장차 경찰관이 되어 아버지처럼 권총을 차고 일하겠다고 뽐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진급을 앞두고 대장암으로 병사하면서 가세가 기울자 우범곤은 성격 자체가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동료 순경에 따르면 평소 유순하다가도 술만 마시면 성격이 난폭해져 꼭 무슨 사고를 낼 사람 같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같이 일하는 경찰들은 그의 별명은 미친 호랑이로 알려졌고 그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우범곤이 처음에 총을 발포한 남자는 예비군을 위해 사건 발생 장소를 잠시 들린 것이었습니다. 우체국에서 숙직하다 참변을 당한 집배원의 경우 그의 부인마저 집에서 우범곤에게 살해되는 바람에 슬하의 세 남매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이유는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낮 12시경 집으로 들어와 점심을 먹고는 낮잠을 자고 있던 우범곤에게 동거녀가 그의 몸에 붙은 파리를 잡기 위해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쳤고 그 둘은 이를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화를 미쳐 삭히지 못한 우범곤은 오후 4시경 자서로 간 뒤 저녁 7시 반경에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만취한 상태에서 동거녀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하고 다시 집을 나가 육군 병이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 동거녀의 남동생과 싸우게 되고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동생을 쫓아내고 예비군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던 카빈 2자루 실탄 180발, 수류탄 7개를 탈취하면서 범행이 시작됩니다. 원원식은 왕국해관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방화범입니다. 이 화재로 인해 건물 안에 있던 카펫과 다른 가연성 물질로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불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 화재로 인하여 15명이 사망하고 25명이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는 당시 방화를 일으키기 전 자신의 아내를 돌려달라 외치며 방화를 저지르게 됩니다. 방화의 이유는 원원식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으나 아내는 무시하고 교회를 가게 되면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왕국회관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물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범행 전 원원식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원원식은 결근을 한 적이 없으며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는 등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아내와 불화를 일어나게 된 이유는 종교에 빠지게 되어 중풍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노모를 신경 쓰지 않고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원원식은 여호와의 증인에 나가는 문제로 아내를 설득하다가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어머니는 원원식의 집을 떠나 동생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때부터 자신이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현재 그는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있었던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범행 방법이 비슷하여 비교가 많이 된 사건이지만 다른 점은 범인이 빠르게 검거되었습니다. 1983년 7월 31일 오후에 50대 여성 주부 A가 실종됩니다.
실종된 곳은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족들은 실종 당시 주부 A가 집 근처 밭에 일을 하러 나간 것이라 생각했으나 며칠 후 사체로 발견됩니다. 1984년 2월 공주에서는 부녀자 한 명이 실종됩니다. 실종자는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B입니다. 하지만 2달 후 산에서 B가 발견되었으나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1985년 8월 공주시에 있는 한 계곡에서 여성 C의 변사체가 발견됩니다. 1987년 1월 29일 공주시에 다시 여성 D, 1987년 2월 28일 여성 F가 실종되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마침내 범인은 경찰에게 검거되고 범인의 이름은 강창구였습니다. 경찰이 수사팀을 결성 후 강창구를 검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85년 공주에서 한 남자가 같은 마을에 사는 부녀자를 상대로 몹쓸 짓을 벌인 사건이 있었는데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고 조용히 무마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순간 형사들은 1984년 여름에도 한 남자가 동네 주민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해다 실패한 사건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동일한 남성 강창구의 집을 가게 됩니다. 집에 있던 강창구는 경찰들을 보고 잡으러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체포에 응하게 됩니다. 강창구는 항상 외톨이였고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강창구가 쳐다보기만 해도 기겁을 하며 도망가거나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외적인 콤플렉스와 그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놀림과 왕따가 계속되자 강창구의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여성들에게 무시당하는 신세를 한탄해 오자 서서히 여성에게 증오심을 품고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들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무고한 여성 피해자들을 강간과 살해한 강창구는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 참회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강창구가 저지른 범죄는 절대 용서되지 않습니다. 강창구는 사형 전 자신의 눈과 콩팥을 기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989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해한 묻지마 연쇄살인마 심영구입니다. 1989년 5월 21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미용실, 심영구는 미용실에 침입하여 미용실 주인을 칼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20일이 지난 1989년 6월 11일 새벽 4시 30분 기가하고 있는 여성이 골목길을 지나고 있던 중 심영구가 나타나 예리한 흉기로 살해합니다. 5일 후 6월 16일 새벽 2시 30분 서울 관악구 새벽 시간에 피해자 여성이 귀가 중 심영구가 나타나 살해합니다. 8월 4일 새벽 1시 성남 한 골목길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쓰러져 있는 중년 여인의 사체가 발견되고 심영구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11월 16일 성남 새벽 2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을 탈취하기 위하여 심영구는 피해자를 살해 후 도주합니다. 당시 그를 검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저지른 살인사건 중 한 사건인 성남에 있는 슈퍼마켓에 심영구가 들어오고 피해자 2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동안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촉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경찰은 이를 단서로 심영구를 검거하게 됩니다. 심영구가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 후 강탈한 돈은 합쳐서 수십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집니다. 당시 그는 경찰들에게 사람을 살해한 이유를 말하게 되는데 칼을 휘두르게 될 시 한 번 찌르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계속 찌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중학교도 중퇴한 그는 가출하게 되고 살인을 저지르기 전 26살 때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의 형을 살다 출소하기도 합니다.